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인텔리라는 인재상 그리고 지식의 그물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배움의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텔리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인텔리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인텔리라는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자기가 일상생활에 보거나 실용적인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좋은 해결책을 빨리빨리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인텔리라는 건 뭐냐? 그 글로벌 인텔리라는 것은 그 지식이 그냥 아무런 지식이 아니라 세계에서 통용되는 철학이나 미학이나 기초 지식, 기초 문학의 기본을 둔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솔루션이 그냥 상황에 왔을 때 좋은 솔루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글로벌 인텔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세계에서 통용되는 문학과 지식과 미학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배움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 배움도 그냥 배워서 이게 되냐? 내가 글로벌 인텔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창의적인 솔루션을 끌어낼 수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 지식이 그물망처럼 얽히설키 물려 있어서 뭔가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떨어졌다. 아니면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다 했을 때 그 반짝반짝 마치 이렇게 전기 그물망이 한 군데만 배터리를 넣어도 찌릿하고 전기가 오듯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아는 모든 것에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다른 나라의 인텔리는 물론이고 또 중국이나 인도에서 몇백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기능직 인원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그물망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이 화두인데 우리가 평생 배우잖아요, 진짜. 그죠? 학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대학 때는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오면은 또 업무 배워야 되고, 그죠? 업무에서 또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은 새 업무를 배워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승진 몇 번 하면은 경영 배워야 되고, 평생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쉽게 사는 거죠, 그죠? 옆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직장을 바꾸던 승진을 하고 그냥 탁탁탁탁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그 업무를 터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은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몇 번 그냥 책 읽고 지나갔는데 다 기억해. IQ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배운다는 거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근데 배우는 것이 뭐와 가장 비슷한 기술이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거는 직조 기술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천을 자르면 실이 있어야 되죠. 실이 있으면은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있는 실이 있고 가로로 있는 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실을 갖다 이렇게 꼬아서 한번 탁 누르면은 그 다음에 안 빠져요. 그죠? 서로. 그걸 갖다 우리가 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테이블보로 깔고 여러 가지를 하죠. 타올로 쓰고. 근데 그 안에 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제 수건이 되면 수건이라는 어떤 걸로 딱 완성이 돼요. 지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모든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따로 배우고 과학 따로 배우고 국어 따로 배우고 영어 따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웠죠. 심지어 영어에서는 듣기 따로 배우고 듣기 따로 배우고 말하기 따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시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어휘 외우면은 시를 좀 이렇게 모아오는 거고, 또 수학 공식 몇 개 배우면 시를 얻어오는 거고, 시를 손에다 이렇게 쫙 놔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훅 불어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죠. 우리가 배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것저것 배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실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한번 직조를 해놨어요. 천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고고학 발견하다 보면은 1000년 전에 짜여진 무슨 비단 같은 게 아직도 나오죠. 1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걸려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지식의 연결고리를 짜가지고 딱 묶어주면은 그거는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세로로 있는 실들이 과목이라고 치면은 과목의 노을레지라고 치면 가로로 있는 실이 뭘까요? 이 가로로 있는 실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바로 과목을 능가하는 뭔가의 이야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과목이 모두 연관돼 있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1년 전에 물리학 강의를 들었어요.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이게 원형으로 돌지 않고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럼 타원형으로 돈다는 걸 발견한 과학자가, 증명한 과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11년이 지난 아직도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케플러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친근한 하나의 이미지랑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용하나를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리학 하면은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과나무 아래서 뉴턴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과가 툭 떨어지니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구나 해가지고 중력의 어떤 원칙을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사과나무 아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케플러의 책을 읽은 다음에 왜 행성이 동그랗게 돌지 않고 타원형으로 도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에다가 깡통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명절 때. 그런 거 하면 항상 동그랗게 돌잖아요. 근데 왜 이게 타원형으로 돌지? 그러다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딱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의 원칙하고 미분적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뉴턴이 그 사과나무 아래 있는 거를 볼 때마다 나는 케플러의 이론 때문에 뉴턴이 고민하고 있다. 이걸 갖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머릿속에 케플러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걸 갖다 발견했다. 이걸 아직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학교에서 국어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이거를 기본으로 새로 배운 걸 거기다 계속 갖다 붙여야지 우리가 이걸 나만의 지식의 어떤 조직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막 독서 많이 하고 이런다 그래도 전혀 느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것만 했으면. 파리 낭만주의의 대표 피아니스트 두 명의 이름을 대라. 그럼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프란츠 리스트랑 프레드릭 쇼팽이에요. 왜 이게 기억이 나냐? 그냥 리스트, 쇼팽 이름만 외웠으면 당연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쇼팽의 연습곡 두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어요. 작품 번호 10번, 쇼팽이 좀 어렸을 때 쓴 거고, 그 뒤에 25번, 쇼팽이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쓴 거예요. 쇼팽의 10번 연습곡을 보면은 나는 이 곡을 내 친구 리스트한테 헌정한다고 써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쇼팽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막 관중이 많은 그 무대 위에서는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소심남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리스트는 카리스마남이에요. 무대 위에만 서면은 발광을 하고 사람이 멋있어요. 그래서 쇼팽이 리스트한테 계속 곡을 갖다주고 리스트가 쇼팽 곡을 연주를 해주고 그 공연료를 받아가지고 쇼팽도 먹고 살고 리스트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쇼팽이 리스트한테 고맙다고 그 곡을 리스트한테 헌정을 한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당시 마리다구 백작 부인이라는 굉장히 부잣집 여자랑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쇼팽도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졌겠죠. 여자친구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쇼팽이 그때 조르지 사운드라는 문학가한테 푹 빠졌어요. 근데 쇼팽이 아까 말했듯이 소심남이기 때문에 이 여자 앞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때 리스트의 여자친구였던 마리다구 백작 부인이 쇼팽한테 야, 연애 편지는 이렇게 써야 되고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코칭을 해줘가지고 쇼팽이랑 그 조르지 사운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쇼팽은 이제 그냥 고마운 거죠. 그래서 리스트보다 오히려 마리다구하고 친해졌는데 리스트는 그때 세계적인 바람둥이였어요. 정말 리스트의 스캔들이 유럽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바람둥이였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친하니까. 자기 친구를 배신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둘 다 친구니까. 그러니까 리스트한테 야 바람 좀 그만 펴라 이런 의미에서 그 두 번째 자기가 연습곡 찍은 자기 친구는 리스트한테 바치지 않고 리스트의 여자친구인 마리다구 백작 부인한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팽이 나중에 이제 리스트는 독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리스트가 떠난 다음에 쇼팽이랑 마리다구랑 또 좀 오묘한 관계가 있다고 소문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 주변에 인물이 많아요. 이 스토리를 좀 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조르지 상도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고
조지 사운드는 남자 이름을 쓰는 여류 작가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도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옆에는 델라코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카데미 화가 스타일을 갖다가 때려 부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 미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첫 발이 보이미언 예술가들의 전체 스토리가 이 하나의 시를 가지고 퍼져나갈 수가 있는 어떤 그물망의 하나의 조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따로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이런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러면 그 과목을 팠어요. 그죠?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마케팅 이론을 뭘 배워야 된다. 식스 시그마를 배워라. 뭐 SNS를 배워라. 그러면은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나. SNS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이 실제로 옛날 학생운동할 때 길거리에 사람들 팜플렛 뿌리는 거랑 그렇게 다르냐. 그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사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메시지가 점점 적어지는 광고를 찍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글이 하나도 없는데도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단지 우리가 과목을 따로따로 배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갖다 스토리로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용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배움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과목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인간 스토리로 다 이어져 있는 거다. 이거 하나만 일단 알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배움의 길을 걸어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